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지난 주말에 전해졌던 이 글로벌 경제시장 그리고 가상자산 이슈들 모두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Dow dives 800 points, S&P 500 points worst week since January.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880포인트 내리면서 31,392.79로 마감을 했고요. 이 S&P 500 지수도 올해 1월 이후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내면서 2.91% 내린 3,90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3.52%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 인상 속도에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시장의 위축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Over the last 12 months, the all items index increased 8.6% before seasonal adjustment. 이날 미 노동부가 5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8.6% 상승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죠. 이는 전달의 8.3%를 뛰어넘는 기록으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일 대비 0.6%, 또 전년 동기 대비는 6% 각각 상승하면서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5월의 생필품 물가지수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4.6% 상승했고요.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특히 휘발유 가격은 49%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휘발유 가격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6월 CPI에도 큰 영향이 끼쳐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 또한 연간 11.9% 상승을 했고요.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기료 또한 12% 상승하면서 2006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주택 임대료도 1년 전보다 5.2% 올라서 198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수치들이 인플레이션이 이미 최고조에 도달해서 진정되기 시작했다는 희망을 갖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기록적인 휘발유 가격과 살인적인 식료품 그리고 주거 비용이 이 미국인들의 가계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더욱 강하게 제동을 걸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Some economists predict the Fed will hike rates by as much as 0.75% next week. 이렇게 높은 물가 지표로 인해서 미 연준의 긴축 정책은 더욱더 힘을 받을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5% 금리 인상은 물론 7월과 9월에도 빅스텝 인상 유지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연준이 6월에는 이 예상 밖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와 제프리스는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50bp가 아닌 75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연구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6월에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시장은 중론적으로 6월에는 50bp 인상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무게를 싣고 있기는 합니다. 또 지난주 유럽중앙은행도 오는 7월과 9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었죠. 인플레이션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지속되고 악화가 된다면은 9월에는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고가 되면서 투자 시장도 혼조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물과 긴축 공포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크게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특히 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당한 하락이 예상이 되면서 이로 인해 모든 암호화폐 자산 가치가 1조 달러 미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가총액 1조 1천억 원대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무려 9% 넘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 28,000불대 지지선 라인을 결국에는 하방으로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무려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5.18% 하락하면서 현재 1,400불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포 단계에 잇따르는 투자 심리와 위축되어가는 시장 분위기에도 글로벌 결제사들은 암호화폐 도입 소식을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PayPal's move to allow crypto transfers to external wallets, the first step away from fiat world. 페이팔 최고 경영자 댄 슐먼은 자신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슐먼 CEO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컨센서스 2022 결제를 프로그래머할 수 있다면이라는 세션에서 Will take your crypto and translate it into fiat. 이 페이팔의 1,500만 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페이팔은 이용자들의 암호화폐를 결제 즉시 법정 통화로 바꿔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슐먼은 지난해 암호화폐 매매 및 보유 기능을 추가하면서 페이팔의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암호화폐와 법정 통화 간의 다리를 놓는 우리의 작업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페이팔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미국에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죠. 이날 슐먼은 금융 서비스가 보다 민주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의심을 갖고 또 전통 금융에 대항하는 과정이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월스트리트 등 이 기존 전통 금융권이 새로운 금융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암호화폐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이 효용성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의 미래 가치를 이해하고 또 기존 금융 시스템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페이팔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American Express adds first crypto product with Abra Rewards Card. 이 암호화폐 브로커 커리지 플랫폼인 아브라와 협력해서 신용카드 업체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첫 암호화폐 리워드 카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카드는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구매 내역에 대해서는 암호화폐를 리워드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이용자는 아브라 플랫폼이 지원하는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 중에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출시는 올해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브라 최고 경영자 빌 바르하이드는 이와 관련해서 이 해당 암호화폐 리워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이용자는 연간 혹은 이 해외 거래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쇼핑과 여행, 식사 등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송금 결제 대기업인 머니그램은 이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법정 통화와 암호화폐 사이를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머니그램은 디지털 지갑 이용자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없이도 이 현금과 암호화폐를 함께 이용해서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서비스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필리핀 등 몇 개국에서만 먼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머니그램은 이들 시장이 국경을 넘는 송금 거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스텔라 개발재단의 CEO인 디넬 딕스는 현재 세계에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디지털 경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오직 현금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이용자들은 제한된 이용 기회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고 또 획기적인 암호화폐 지원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용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시장 그리고 가상자산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